일부에서는 뭐 자살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했다고도 하는데, 하지만 김홍일은 산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김홍일은 약 55일을 도망다녔습니다. 자살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했지만 2명을 살해한 김홍일은 끈질기게 살아 있었습니다. 당시 김홍일을 발견한 사람은 부산 기장군 한박산에서 약초를 채취하러 다니는 75살의 약초꾼 배 씨였습니다. 배 씨는 약초를 찾다가 숲속에 있는 마대자루 몇 개를 발견했는데 이게 뭔가 싶어 하나를 발로 툭 쳐봤습니다. 그런데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배 씨가 누구냐라고 묻자 남자는 노숙자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배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자루 안에 숨어있던 김홍일이 체포됐습니다. 김홍일은 산속에서 생수와 이온음료, 빵 등을 먹으며 숨어 있었던 겁니다. 김홍일은 2008년 7월부터 피해자의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피해자와 알게 됐습니다. 이후 2009년부터 약 3년간 피해자와 교제를 했는데 사귀는 내내 피해자에게 집착했습니다. 시간의 대부분을 피해자와 보냈고 피해자가 친구나 직원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했고 밤늦은 시간까지 피해자의 직장이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1년 전부터 김홍일을 집착 때문에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2012년 7월 12일 피해자는 김홍일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홍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시 만나자며 피해자에게 매달렸습니다. 피해자가 꿈쩍도 하지 않자 김홍일은 친구에게 헤어졌는데 자존심이 상하고 열이 받는다, 걔를 죽여버리겠다 등의 이야기를 했고 약 일주일 뒤 피해자와 동생까지 살해했던 겁니다. 뭐 55일 동안 이렇게 산속에 숨어 있었다고 하는 김홍일이가 이제 약초꾼에 의해 발견됐지 않습니까? 체포된 당시 이제 김홍일 주장으로는 검거되기 하루 전날 근처 식당으로 이제 자수를 하려고 내려갔었다 이렇게 진술을 한 모양인데, 당시 이야기를 들은 범죄 심리학자 중에 한 분이 뭐 김홍일은 자수할 생각이 없었다. 식당에는 배고파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간 거다. 자수할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 약초꾼이랑 마주쳤을 때 노숙자라고 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뭐 제 생각에도 그런데 교수님도 이 부분 뭐 동의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결국 자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죄를 뉘우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감경 사유로 인정을 하죠. 김홍일은 죄책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자수를 어차피 하진 않았을 것이고요. 체포되지 않았다면 또 다른 방식으로 도피 행각을 이어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을 2명이나 죽이고 자기는 살겠다고 산속에 숨어들었다 보면 참 한숨만 나오는데, 그런데 김홍일은 피해자하고 헤어지고 나서 집착을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사귀는 동안에도 집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귀는 도중에 이런 집착, 이것도 스토킹의 일부로 봐도 되는 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쟁점은 이거잖아요. 사귀고 있었다라는 것이 불분명하고 자기 가해자인 스토킹을 하는 범인의 그냥 입장일 뿐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인식을 주장하는 것 뿐입니다. 사귀고 있었다라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서 같이 일을 도와주는 남성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것 뿐인데 이렇게 자기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종종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애정의 어떤 표현 또는 관심으로 포장되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는 이런 비이성적인 집착에 대해서 초기 단계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명확한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는 어떤 그 정보의 수집 또는 어떤 나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면 이제는 이것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이나 애정의 표현으로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고 보다 적극적인 이런 그 상황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김홍일이가 그 체포된 이후에도 좀 논란이 되는 행동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체포 후 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뭐 웃는 표정을 하는 것이 뭐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잠깐 보고. 지금 심정은 어떻습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이게 잡히고 나니까 아까 홀가분했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같던데. 저 웃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게 참 죗값을 받으러 왔다는 말이
누가 들으면 꼭 자수하러 온 사람 같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뭐 실실 웃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답변의 핵심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라고 저는 봅니다. 이 아무렇지도 않아요가 굉장히 많은 것을 대변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죄값을 받으러 왔다라고 하기 전에 저는 비열한 웃음을 짓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기자들의 질문에 자, 내가 죄값을 받으러 왔다라고 하는 말을 꼭 듣고 싶으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웃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꼭 질문하는 것 홀가분하다는 얘기는 마치 네가 지금 힘들게 살아와서 죄값을 치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냐라고 하는 이런 그 해석이 있는 답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자신이 죄책감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표현하게 된 그런 그 잔혹한 비열한 웃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홍일이 유치장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술, 담배, 여자 이런 걸 못하니까 무기징역은 피하고 싶다. 그리고 또 한 20년을 생각하고 있는데 20년 살다 나오면 스마트폰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사람들하고 농담도 했고 잘 웃었고 밥도 잘 처먹었다고 해요. 죄의 무게를 무시하는 이런 행동은 정말 유족 가슴에 대못을 받고 공분을 사는 행동인데요. 이후 경찰과 검찰 조사 그리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죄송하다 반성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데 죄책감을 실제로 느끼긴 했을까요? 네, 죄책감이 있는 행동은 조금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에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렸던 김홍일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김홍일은 결국 항소를 했고요. 죄값을 받으러 왔다는 놈이 결국 항소를 했죠. 2013년 5월에 열린 항소심에서 판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게 참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또 피고인의 나이, 성장 과정, 성행, 경력 등을 볼 때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 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서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 2심 판사는 김홍일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뭐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정말 그 교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더군다나 2명이나 아주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를 했는데 좀 어떻게 보시죠? 이게 사실 저는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어요. 뭐 두 분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무슨 근거에서 대부분을 자백하고 후회하며 반성하고 피고인의 나이 이런 걸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뭐 성장 과정, 경력 등을 볼 때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 이 기준은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이해도 안 가고 잘 모르겠어요. 이 교화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범인이 일시적으로 마음을 고쳐먹은 것처럼 행동한다. 이것이 교화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 존중은 합니다. 어쨌든 우리 사법부에서 판결한 내용이 되면 존중합니다만 사실 이해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존중을 좀 못합니다. 보니까 최근에 일어난 사건 중에 사촌 형하고 형수를 재산 관계로 인해서 사촌 동생이 와서 애들 보는 앞에서 두 부부를 살해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해자가 1심에서 40년형을 받고 항소를 해갖고 재판부에서 2심에서 오히려 무기징역을 줬다고. 왜냐면 그 아이들이 그 사람이 40년 후에 나오면 우리한테 또 보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줬다는데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사람도 사형을 주지 않는다는 건 계획적으로 저는 다른 사람의 살해 의도로 살인을 한 사람은 똑같은 처벌은 줘야 된다. 최소한 사형은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기징역을 받게 되면 나중에 좀 감형이라든지 가석방 이런 대상이 또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감형 없는 예? 가석방 없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그러니까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20년 정도가 지나서 뭐 지금 이 정도만 해도 교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20년 동안 뭐 열심히 수감 생활을 하고 나서 뭐 가석방 신청을 해서 나간다면 사실은 무기징역이 아니라 20년형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건 좀 이제는 우리 그 법정서에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안타깝게 또 발생한 김홍일 사건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